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의료, 산업재, 경기 소비재 업종이 미국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의 수혜 업종으로 꼽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실적 전망이 상향됐고 뉴욕 증시에서 역대 잭슨홀 미팅발 수혜를 받는 종목군과도 겹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의료 분야는 국내에서 실적 전망이 높아진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잭슨홀 미팅발 안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제3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를 포기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측근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소폭 우세 속에 접전 양상으로 재편된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잇따른 BMS 고도화 협력 요청에 따라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년 이상 축적된 BMS 설계 역량과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3주 만에 52주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면서 시장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538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스탁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우선에서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1% 가깝게 약세를 보이면서 780선을 지켜내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23일 오후 11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점으로 9월 금리 인하 폭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은 보고 가자라는 경계 심리가 돋보이는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내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RT캐스트는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지만 캐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풀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 역시도 오늘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재건 쪽은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케네디가 미국 대선 출마를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출마를 포기를 하고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해리스 치열한 접전 중에 있잖아요. 케네디가 지지율을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가 된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25% 가까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한가를 맞은 다음 오늘 이렇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마감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네. 나오셔서 2차 전지가 아니고 이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쪽이 강세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딱 그렇게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위태로워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한 줄 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보면 좀 위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퐁당퐁당 매수 매도 무섭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매수 매도가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이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락한다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발맞춰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8월 달은 매우 위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쉬어가는 시기가 맞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8월 달 조금 마음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모두 다 무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오늘장을 주도했던 테마나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장 정리를 하기 앞서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어제 보여드렸었던 종목의 테마는 전기차, AI,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도 상단에 있었던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 세 종목만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닉스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위치이고, 한 가지 더, 어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닉스는 딱 하루만 더 보시는 겁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내일은 어제의 종가인 17,580원보다 주가가 높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종가 기준으로 17,58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닉스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AI 관련주들 중에 SP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오늘 갭까지 띄워서 시작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매수를 이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수급이 달라붙어 준다면 그때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직까지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락을 해야 되는 종목이 바닥에 잡히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 하단에
SP소프트는 지속적으로 넣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보겠는데요. 그 밖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밖의 종목들 중에 이수화학은 화학 관련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수화학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 그 위로 올라왔지만 120일 역배열 추세의 저항선까지만 주가가 올라왔다가 오늘 개파락한 상태로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초반 구간에서 얼마나 더 힘들게 지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진입한다라면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만큼은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끝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세에 영향을 줬는지 몇 가지 테마만 한번 볼까 싶은데요. 자, 그 테마들을 봤을 때 역시나 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까지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만 주구장창 언급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일라이릴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과도 연결성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엑슨모빌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은 큰 여파가 변동이 없었죠. 그런데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고요. 엑슨모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거 오히려 비만 치료제에서는 주가가 올라와 주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늘은 딱히 그런 움직임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퐁당퐁당 매수매도 무섭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오늘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중에 보면 안 되는 종목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있었고요.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직까지 인명피해로 인한 이슈가 남아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보여줬고 2차 전지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뉴스가 오늘 당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과거에 나왔었던 뉴스가 재탕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다. 역시나 전기차 화재 관련주에 대한 상승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 관련주의 주가의 상승분이 있었는데 우리 최근에 피팅 밸브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였는지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대왕고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추와 관련된 이슈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피팅 밸브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지속적인 상승은 나오지 못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힘을 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테마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어제 나오셔서 내일장 이거 눈여겨봐야 한다 한 게 바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대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제가 하는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그러면 내일장은 우리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장은 역시나 네. 오늘장의 이음새라고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물론 미국장에서 시세가 갑자기 크게 나오고 다시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은 테마들로 수급이 쏠린다면 역시나 반도체 쪽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땐 우크라이나 재건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전기차 화재 관련주 또 보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피팅 밸브까지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제가 그중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충전하지 말씀을 드렸죠. 피팅 밸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SY 스틸텍은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삼부토건만큼은 보시면 안 됩니다.
국정농단까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삼부토건은 잘못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념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삼부토건만큼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먼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SY스틸텍입니다. SY스틸텍 너무 좋은 자리에 상한가 마감을 못하고 끝이 났어요. 자, 왜?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4,925원. 4,925원을 넘어서 끝이 났다면 그 다음날 갭을 띄우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오히려 내일 갭이 하락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SY스틸텍이 내일 한 번 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4,925원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왜? 저항을 받고 못 넘어갔죠. 그런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 내일 갭이 2% 정도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도 넘어갔고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항이 가격인 4,925원을 넘어간다는 건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 상장되고 나서 만들어진 최고점인 6,150원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수급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더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익절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SY스틸텍은 내일도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데 지켜보는 자리는 시초가가 아니라 4,925원을 넘어가는 자리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았는데 동전주입니다. 그렇다면 인디에프 또한 마찬가지로 지워야겠죠. 동전주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산네트웍스로 넘어왔는데요. 실적이 나왔느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여파가 한 번 더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점을 찍었지만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왜? 저점을 찍은 게 7월 8일이면 8월, 9월, 10월 8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기간 안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매수 방향으로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SY스틸텍이 아닌 다산네트웍스는 지금은 매수하기 조금 위험하다. 그렇다면 다스코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느냐? 안 나왔죠. 그래서 다스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할 때 그 자리를 진입 타점으로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휩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테마를 보여드릴 텐데요. 누굽니까? 전기차, 충전, 화재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티캐스트, EG, 캐리, 에이텀, 민테크 그리고 애경케미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종목이 또 환기 종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도 지우고 가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떤 종목이냐가 바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캐리라는 종목, 환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는 삭제를 하고 넘어가죠. 알티캐스트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부터 상승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동전주를 벗어난 상황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티캐스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티캐스트는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에 다니까 보겠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그렇기 때문에
갭을 띄우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종가인 125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캔들 하나를 한번 그려볼까 싶은데요. 도화지를 만들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화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서 캔들 모양을 제가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갭을 띄웠어요. 음봉일 겁니다. 음봉을 띄워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런데 지켜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250원이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장초에. 안 깨졌어요. 안 깨진 상황인데 파란색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1250원을 안 깼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자리? 내일 시초가에 만들어진 고점이 있을 겁니다.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마찬가지로 진입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매도는 언제 하느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내일 사셨으면 내일도 상한가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매수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에서부터 최소한 0.5%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주가가 진입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내 본전 가격을 위협하려 하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이때는 익절하셔야 된다는 것. 하지만 상한가로 마감을 하거나 올라가면서 지지가 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지지선을 그림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올라가면서 지지를 만들었을 텐데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머물고 있다면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지지선을 최종 익절 자리로 잡으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차트상의 어느 위치가 중요하고 어느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지만 아실 수 있다면 뉴스로 매수를 해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볼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는 차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는 전문가들이 차트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차트가 중요하다, 차트가 선행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매매에 접목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 어떻게 수익을 보시느냐? 상담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그래서 샀어요. 이제는 위험하다 그래서 팔았어요라는 얘기들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근거의 자리 이탈하면 손절. 그런데 올라가다가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 이탈하면 익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부동산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동산, 옆집에 영수 아빠가 좋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땅값이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을 데려갔더니 친구가 노트북을 켜서 갑자기 지적도를 열어보더니 야, 인성아, 여기 맹지야. 너 이 땅 얼마 주고 샀어? 아, 나 이 땅 평당 200 주고 샀어. 야, 맹지인데 지금 여기 시세가 200이 안 돼. 맹지면 도로가 없잖아. 그러면 이 도로의 땅을 너가 다시 사지 않는 이상 이 맹지는 비싸게 받아봤자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아. 너 사기당한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사라 그래서 샀어요. 근데 주가 내려가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거,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거 우리 아나운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차트에 대한 관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내일 보셔야 되는 피팅 밸브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 밸브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팅 밸브는요, 화성 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DK락, BMT, 성광밴드까지 있는데 이 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짚겠습니다. 화성 밸브와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성광밴드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화성 밸브를 봐야 되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일 어느 자리를 지켜주면 14,310원을 지켜주고 15,320원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됩니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약익절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310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4,600원이라는 이 저항을 돌파하면 길이 열립니다. 왜? 자, 가격을 잘못 잡았는데요. 14,600원 잡아놓고 보면 오늘도 올라가려다가 실패하면서 거래대금이 붙었습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많이 붙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일 더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붙는다 하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14,600원이다. 그런데 이 14,600원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차트를 넓혀보겠습니다. 2650원이라는 상장되고 그 다음날 만들어진 고점의 가격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매수세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가격이 바로 265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큰 상승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14,600원을 돌파하는 그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도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라운드 피겨가 되는 2만 원 그 아래인 19,990원 언더로 목표가를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멈춰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추 관련된 이슈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이슈, 그죠? 그 이슈의 재료가 소멸되기 이전까지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기한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12월까지 잡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때 시추한다고 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바로 재료 소멸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또 한 번 가십거리로 여러분들께 뉴스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광밴드 보여드릴 텐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시즌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해서 나왔다라는 것. 그렇다면 성광밴드는 17,650원이라는 장기 600일 차트상의 저항을 넘어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광밴드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토르신호 떴습니다. 왜 성광밴드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지 잠시 후에 더 긴밀하게 저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시장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분들은 내일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꼼꼼하게 살펴줬습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 오를지 내릴지 개인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 특히 언제 팔아야 할지 원칙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원칙, 이제는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선 기법으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법이 뭐냐 했더니 2,500개의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 자료를 보이시는 것처럼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좀 전에 6시가 지나게 되면서 시간의 단일가가 종료가 됐죠. 그리고 이 시간의 단일가를 알게 된다면 내일장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불러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서 얻은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자, 이 힌트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지금부터 시간의 단일가 창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 모든 종목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체크하고요. 저는 스펙을 제외시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차피 시간의 단위가 끝났을 때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로 조회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주가가 모두 다 다르죠. 동전주와 10만 원짜리 종목의 거래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신용도 전체적으로 보지만 거래 대금이 장이 끝난 이후로 봤을 땐 최소 5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억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동전주는 안 볼 거기 때문에 1,0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신 이후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씁니다. 빈칸을 뭐라고 쓰느냐? 시간의 단일가라고 적겠죠. 왜? 이것 또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종목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넣었는지 잘 보세요. 자, 윙이푸드, 재룡산업, 세명전기,
산일전기. 전선 관련주네요. 내일은 자 대원전선 들어가고요. 대원전선 우까지 넣었습니다. 야 이거 내일 대원 전선 관련주 축제인데요. 펄어비스 들어가고요. 게임주 들어갔습니다. 가온전선 조금 밀렸지만 아랫단에 들어가 있고요. KBI 메탈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재룡전기도 전선 관련주죠. 그런데 저는 시간의 단위가 등락률이 3%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윙이푸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에 얼마가 올랐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등락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건 등락률이 아니라 시가 대비 몇 %가 올랐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알티캐스트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갔죠. 29.94%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가 기준으로는 33% 올랐어요. 왜? 개파락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시간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의 등락률은 다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가가 1%, 2%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시간의 단위가를 보신 종목이라면 등락률은 절대적으로 깊이 하셔야 된다. 하지만 설정을 통해서 시초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그 비율을 알고 계시다면 시간에서 올라간 것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윙이푸드는 정말 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죠. 그리고 언제나 주가를 큰 폭으로 변동성을 만들어 놓고 휩소 현상을 조장하면서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미국장에 상승한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윙이푸드 투자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룡산업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내려오는 이 기업들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니까 내일은 전선 관련주가 갭을 모두 다 띄울 텐데 이 중에 시간의 단위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재룡산업이 시가 기준으로 가장 크게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가온전선이 상승하게 될지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시가에 얼마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재룡산업이 아니라 대원전선이구나 아니면 가온전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선 관련주가 시초가에 갭을 띄운다라는 거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윙이푸드는 위험한 종목이니까 웬만하면 투자를 깊이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펄어비스는 바닥을 잡고 있는 게임주입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임주이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죠. 저점을 찍은 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펄어비스는 여기에서부터 넘어가야 될 자리,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됩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만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 펄어비스는 완벽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점과 이번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실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에 방금 마감을 했던 시간의 단일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전선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HTS에 형형색색에 그려진 오색선 혹시 보셨을까요?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알게 된다면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USB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많은 분들 기다리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일단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다시 떠오르는 대왕고래 피팅, 밸브 관련주 갖고 와 주셨습니다. 시세가 한 번 나면 정말 크게 나는 테마주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피팅 밸브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일단 너무 뭔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뭐 매도가 너무 무섭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장일수록 사실 뉴스보다는 차트를 조금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분석해낸 기법이 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기법 설명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상승했다고 기뻐가지고 막 소고기 사 먹고 내일 하락했다고 막 삼각김밥 먹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길이라는 게 있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만 알고 있으면 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건 에이, 이놈 안 될 놈이네 하고 매도하실 수 있는 그 해안만 기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처럼 가장 중요한 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이 실적 발표는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잠깐 피했다가 우산 들고 나가지 말고 비 좀 잠잠해지면 비 그쳐갈 때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을 뚫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올 때 매수하는 시기인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웬만하면 실적 발표에 대한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실적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부동의 자세로 있거나 올라간다라는 건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 가격이 된다라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시작하는 가격 구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저는 종가 베팅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매매가 수익이 더 좋습니다. 장중 매매로는 하루에 뭐 3%씩 뭐 3, 4종목만 수익을 내도 10%가 그냥 넘어가는데, 종가 베팅은 오늘 사가지고 내일 글피 그다음 더 지나야 매도할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점에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하는데, 모든 시장의 상황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하락했다가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온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차트가 완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어디? 3시 30분이죠. 그래서 3시 20분부터 10분 동안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 10분의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문을 넣을 땐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에 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시장가로 바꿔 놓으시고 매수 주문을 넣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안 보고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안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구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제가 다음 달에 물어볼 겁니다.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 상승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건 그만큼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거래대금은 마찬가지로 증가가 됐겠죠.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기준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모양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는데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종목이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르기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차트를 볼 때 어떤 종목이든 다 대입해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차트 그리고 그런 차트를 확실하게 분석해낸 오색선 기법, 토르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혹시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 종목은 네. 피팅밸브 관련주 아까 말씀 네, 주셨던 그쵸. 대로 피팅밸브 관련주인데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인데 역시나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석유화학, 조선해양,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접용 관이음새를 제조한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 쪽에서는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PF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건설 쪽에 불황기예요. 물론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면 조금 풀릴 수 있겠지만 자재값도 너무나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건설 쪽은 안 본다지만 석유화학도 지금은 그렇게 볼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되고 WTI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지켜봐도 되겠지만 혹은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선해양 관련주와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종목으로 피팅밸브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증가됐어요. 뉴스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팅 경쟁력을 올리겠다, 실적이 더 좋아지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이 뉴스는 신뢰 안 하죠. 왜? 이 뉴스대로 흘러가면 3분기 때 보여줘. 그럼 내가 투자해주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팅밸브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 지금 현재 시장에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마지막, 조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조선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라는 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나운서님? 언제였을까요? 조선을 주목해야 할 때요? 네. 언제냐면 자, 찬바람 불 때, 그죠? 물론 찬바람 불 때 땡땡이라는 광고도 있습니다. 언급하면 안 되니까. 찬바람 불 때 뭐뭐가 있는데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되고요. 그다음 매도 시점은 언제냐? 이듬해 봄이에요, 봄. 왜? 이때는 많은 선박을 실어서 보냅니다. 왜? 그때가 가장 호황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이 계절에만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파도의 너울이 강해지는 그 계절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부터는 운반하는 제품들의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물론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지만 보험료와 운임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물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땐 이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작년부터 너무나 좋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서 주목해봤었던 건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광밴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것인데
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했다는 이슈도 있고요. 마지막 자사주를 200억 규모로 취득을 했습니다. 소각을 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그래서 매수가와 목표가는 어디냐?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16,540원 이하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윗단에 있는 17,500원 그리고 최종 목표 가격은 22,6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손절 가격은 14,680원 파란색 저항선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트로 봤을 땐 17,500원까지 그리고 14,680원까지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 자리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더 위로 올라가서 분할 익절 그리고 최종 익절까지 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소마젠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렸는데 유전자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전자 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유전자 가위 관련주 그리고 유전자 관련주 마크로젠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소마젠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보고 있는 건 바이오 마커 DTD와 유전자 검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마젠도 코로나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5,940원이지만 1차 목표 가격이 오늘 이미 넘어섰던 6,450원입니다. 왜? 이 가격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745원이라고 잡아드렸는데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근거가 나옵니다.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의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이죠. 그런데 이 가격을 돌파했는데 이탈한다라는 건 저점을 또 경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자리다라는 것. 그리고 목표 가격 1차가 6,4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윗단에 7,260원이 있죠. 검은색 저항선은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검은색보다 위에 있으면 지지선. 그런데 아래에 있으면 위로 올라갈 때 저항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매수하는 가격보다 더 윗단에 검은색 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260원을 최종 목표 가격으로 잡아드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할 종목으로 소마젠 그리고 성광밴드 살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와, 상승 제대로 하겠다. 나도 한번 수익 든든하게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우리 물론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알려주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에나 급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선 대응하기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 전략 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도 테마로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차 충전 살펴봤고요.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로켓 배송 종목으로 성광밴드 알려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쪽에는 소마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문에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그 소문도 많이 늦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법에 사서 혹시 뉴스에 팔아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기법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